네, 분계 200제 이번 강의는 161번부터입니다.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의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제룩스에 당좌 수표를 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표를 주었죠. 그럼 대변인마다 당좌 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500만 원.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이게 왜 나갔느냐 하면은 이제 사무용 기기를 빌려 쓴다는 얘기죠. 임차란 말은 렌탈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사무용 기기 렌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주로 복사기. 복사기 큰 거는요, 거의 뭐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복사기 회사에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복사기를 렌탈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의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바로 뭐다? 예,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임차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무용 기기도 임차할 수가 있어요. 임차란 말은 렌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차하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주게 되면은 임차 보증금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죠. 나중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복사기 돌려주고 다시 보증금을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 보증금은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제력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거래처 누구 전산에서 제력수를 달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였습니다. 상여금 총액은 1,500만원이고 이중 예수금은 100만원입니다. 자, 우리 월급과는 다르게, 그쵸? 월급 말고요. 이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 나올 수가 있죠. 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보너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여금을 이제 회사가 주게 되면은요, 이거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상여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변의 상여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조부에서 일어난 비용이니까 그때는 전산에서 원가 코드인 500번대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코드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여금 같은 보너스도 줄 때마다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떼는 세금은 대변에 똑같이 예수금으로 10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 나머지 1,4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1,400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6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 분들만 보시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출제가 안되니까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 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분들은 아마 부가가치세 분개를 할 때, 그쵸?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 분개와 납부 분개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서 복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죠. 원래 원칙은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2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세금을 중간에 어떻게 한다? 끊어서 한 번 더 내란 얘기죠. 그래서 총 몇 번? 법인 회사 기준으로서는 총 4번을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1기 예정이 있고 1기 확정이 있고 또 2기를 3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나누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이 1기 확정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1기 확정이면 언제부터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공장인데 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원재료가 들어오죠. 만약에 이 원재료를 100원어치만 사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원만큼만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원재료가 1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이 얼마가 나간다? 110원 나가는 거죠. 이상하죠? 10원 더 나갔죠. 왜? 10%의 부가세를 얹어서 줘야 돼요. 근데 이 10%의 부가세는 원래는 내가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서 냈기 때문에 이걸 차변에 부가세 대신 지급했다 해서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신 줬으니까 나중엔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급금이라고 이렇게 10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나중에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재료를 제품 만들어 팔아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얼마 들어온다? 330이 들어옵니다. 그쵸? 왜?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면서 10%의 부가세를 누구에게? 다음의 소비자한테 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변의 이 30은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자, 330 받아가지고 300원은 내 거니까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30원은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은 뭐다? 이거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30.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세액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가지고 있다가 일기 확정이 끝나는 6월 30일이 되면은요, 이제 드디어 이 30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차변에 6월 30일 날에 어떤 분기하느냐? 부가세가 사라지는 분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30원은 납부해야 되지만 요 10원은요, 이건 우리가 공제받는 거잖아. 그쵸? 그럼 공제받는 것도 대변에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부가세 대금이 10원이 날아갑니다.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인 매출세액과 부가세 대금인 매입세액을 상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국가로부터 30원 납부를 해야 되고 10원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어라? 그러면 퉁쳐서 2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20원이 바로 뭐다?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6월 말일날에 내는 겁니까? 아니죠. 6월 말일날에는 잠시 2분기만 해놓았다가 다음 달 7월 25일까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7월 25일날 내야지 하면서 대변에 지급하지 아니한 세금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날이 되면은 7월 25일날에 미지급세금이 사라지면서 얘만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분계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분계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6월 30일 날에 있는 이 분계를 뭐라고 한다? 부가치세 상계 처리 분계라고 해요. 그리고 7월 25일 날에 이 분계를 뭐라고 한다? 부가치세 납부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분계는 시험에서도 상당히 일반연표 문제라든지 결산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상계 처리 분계면은요, 아예 외우세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납부 분계이면 어떻게 한다? 미지급세금, 현금.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각정 신고에 대한 부가치세 1,454만 8,060원, 납부 불성실 간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하였답니다. 어라? 그럼 보통예금 납부했으면은 이거는 상계 처리가 아니고 납부에 대한 분계이죠.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일단 나간다 얼마? 1,454만 8,060원이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방금 보았던 분계처럼 차변에 뭐가 사라진다? 미지급세금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에 보니까 6월 말일날 미지급세금은 1,427만 4천원이랍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다? 미지급세금 1,427만 4천원 되는 거죠. 결국 얘는 뭐다? 납부 분계예요. 상계 처리 분계가 아니고요. 그쵸?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근데 차변과 대변이 안 맞죠? 어라?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일기 확정은 방금 쌤이 7월 25일날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때 냈으면은 미지급세금이 1,427만 4천원이고 보통예금도 1,427만 4천원 똑같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 회사가 좀 질질 끌었단 얘기죠. 7월 25일날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뭡니까? 객인 거예요. 객이면은요, 국가는 어떻게 한다? 때립니다. 왜 때려요?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예, 가산세를 때립니다. 이해되겠죠? 그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자, 이 가산세를 포함해서 냈다는 얘기죠. 얼마? 27만 4,060원을 포함해가지고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죠? 얘는 뭐 딱히 쓸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요. 우리가 배웠던 비용. 뭐 가산세도 세금이니까 뭘로?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27만 4,060원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난이도가 좀 높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가산세가 안 나오면 좋은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께 한번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가산세가 없다면 그냥 위에 것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빈출이에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64번 문제입니다. 나무상사의 외상유출금 잔액 720만 원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720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유출금 720 사라집니다. 거래처는 나무상사. 165번입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의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 공장 부동산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자,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왜냐면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장의 월세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임차료 얼마 300이라고 비용 처리해놓고 그쵸 돈을 줘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돈을 못 주고 있었던 얘기죠. 즉 월세를 밀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단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공장 부동산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야, 월세 안 주냐?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집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죄송하지만 그러면 보증금하고 퉁치자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이제 갚았으니까 사라지면서 부채의 감소 300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변에 뭘로 분개하느냐? 옛날에 처음에 이제 이 공장에 새 들어왔을 때 보증금 맡겼겠죠. 그쵸? 그럼 우리 같은 세입자, 즉 임차인이 맡기는 보증금은 뭐죠? 임차 보증금이잖아요. 그 임차 보증금이 대변에 뭐다? 사라지는 거죠. 서로 퉁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300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둘 다 여러분들 반드시 거래처 달아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166번 문제입니다. 강남의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화명 발행의 약속금은 무슨 놈일까요? 받으럼이죠. 자, 아무튼 얘를 2천만 원만큼 배사양도 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일단 감소해야 되겠죠. 전산거래처는 누구? 강남으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주었다?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받을 배서양도 했다는 얘기죠. 배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럼 대변에 뭐 나가요? 받을 이 나가겠죠? 얼마? 2천만 원. 자, 받을 도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얘는 거래처가 누굽니까? 얘는 강남 아니에요. 원래 얘는 화명이한테 내가 받을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화명이와의 거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화명의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거래처 전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500만 원만큼 어떻게 했죠? 보통예금을 주었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500이 되겠습니다. 167번 본사 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12만 원과 공장의 전기요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건 전산회계 1급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공장은 잘 안 나오니까. 그쵸? 그럼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본사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수도 관계비로 분개하죠. 그럼 이거는 수도 관계비로 분개하시면 돼요. 근데 공장은요 전기요금 내잖아요. 수도 관계비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전력비로 분개하죠. 그래서 전력비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은 가스 수도료로 분개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이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두 개 적으시면 됩니다. 수도관열비, 전력비 12만원, 2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262만원. 168번입니다. ABC에 수출한 제품 외상매출금이 자, 이 수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선적일자가 12월 10일이죠. 자, 아무튼 이 외상매출금이 12월 13일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12월 13일 날 이제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분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들어온다 차변에 누구? 보통예금 들어오죠. 그쵸?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하겠죠. 물론 전산거래처는 AB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통예금은 12월 13일자에 들어온 게 맞죠. 그러면 12월 13일자에 환율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수출한 금액은 전체 달러로 했을 때 2,000달러고요. 12월 13일 날의 환율은 1,100이잖아요. 그러면 2,000달러에서 1,100을 곱하면은 얼마? 2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근데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사라질까요? 얘는 220만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수출을 12월 10일 날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기를 했겠죠. 그럼 얘는 뭐다? 그 당시에 분기가 되어 있었던 금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 금액이 2,000달러에 곱하기 12월 10일자의 환율인 1,200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240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 240이 있었는데 220이 들어왔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20의 손해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맞잖아요. 240을 받아야 되는데 220이 들어왔으니까 20만 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거죠. 자, 이 손해가 난 부분을 뭐라고 한다? 비용의 발생, 외환, 차손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168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전산회계 1급은요, 이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산 세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험 치기 전날에 보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69번입니다. 12월 2일날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의 차입금 이자 비용 300만원만큼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차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한다. 자본화하기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면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비용은 뭐다? 당연히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해야 되겠지만 자본화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그냥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하기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이자 비용이 날지라도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배웠죠?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착공일은 당연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30년 아직 많이 남았죠? 예, 9월 30일입니다. 12월 2일 날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12월 2일 날에 이자를 주었던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건 확실하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이고요. 차변은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 분개하시면 안 돼요. 이자 비용을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럼 쌤, 건물 300이네요? 아니죠. 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완공되려면 아직까지 2030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분개한다?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번 문제입니다. 재종장에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 12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정거니까 코드는 전산에서 500번대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현 시간으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